이어서 우리가 챕터 13의 전당강도라 할 건데, 이 토목기사 실기에 나오는 전당강도 문제들은 굉장히 또 심플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유형이 몇 개 안 됩니다. 1번, 그림과 같은 모래집안에 지표면으로부터 2m 지점의 지하수가 있고요. 여기서 2m 지점의 지하수가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표면으로부터 5m 지점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5m 지점이니까 5m에서 2m 빼면 여기 3m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내가 이 지점에서 문제에서 전당강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당강도 어떻게 구합니까? 전당강도 식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시그마를 알아야 되니까 이 점에 내가 유효 응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응력은 내가 지금 여기서 지하수가 여기 있으니까 2m만큼은 물에 안 잠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m 곱하기 감마 t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고, 3m만큼은 물에 잠겨 있으니까 감마 프라임 곱하기 3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감마 t가 문제에서 18kN/m3이니까 이거에다가 2m 딱 곱한 게 딱 들어가는 거고, 근데 감마 프라임 같은 경우는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 빼면 되겠죠? 감마 W 빼고 3m를 딱 곱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유효 응력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뒤에 탄젠트 파이 플러스 C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힌트가 너무 많이 줬어요. 이거는 사실 얘는 문제에서 안 줬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지금 모래집안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안 써줘도 그냥 우리가 C가 0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파이가 30도고 C가 0이니까 여기다가 30도 갖다 넣고 여기다가 0 갖다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너무 쉽죠, 문제가. 나중에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없으면 그냥 얘만 보고도 C에다가 0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얘기고. 2번, 예민비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런 거 너무 쉽죠. 예민비가 뭡니까? 예민비라는 것은 교란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분의 불교란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의 비를 이 예민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거 써놓고 이거를 문장으로 그대로 만들면은 걔가 답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 문제 보너스로 나온 거고. 3번,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효 응력이 감소하고 그 결과 사질토가 외력에 의해서 전당 강도를 상실을 한다. 왜냐면 얘가 이제 시그마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유효 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시그마 프라임은 내가 이제 전 응력에서 수압 이렇게 빼는 거니까 수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되면은 얘가 없어지면서 이제 이 전당 강도를 상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답이 일단 액상화 현상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니 액상화 현상도 이 과잉간극 수압이 증가하면서 유효 응력이 0이 돼서 전당 강도를 상실하니까 액상화 현상이 답이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분사, 보일링, 파이핑 얘도 이제 수압이 증가해서 흙의 유효 응력이 감소하고 흙의 전당 강도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액상화 현상 대신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이 수압이 증가하고 유효 응력이 감소해서 전당 강도 상실했고 얘도 수압이 증가해서 유효 응력이 감소해서 전당 강도 상실했으니까, 아니 이거 액상화 현상 대신에 이거 쓰면은 되지 않느냐.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걸 썼을 때 답으로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출제하신 분들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면은 답안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썼을 때 그냥 틀렸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냥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걸 답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액상화 현상 쓰세요. 이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거 쓰는 게 안전합니다.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잖아. 굳이 이거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 쓰세요. 됐고. 4번, 이거는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경험식입니다. 경험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래집안상에 그림과 같은 작은 댐을 축조를 했습니다. 얘가 지금 댐이에요. 댐이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거에 막혀 있나 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댐이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파이핑 작용을 막기 위한 C판의 최소 깊이 D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댐이 있을 때 이 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크리프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레인의 경험식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경험식이니까 이거는 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략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리프 B를 구한 다음에 얘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안전 크리프 B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가 이게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뭐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세이프 크리프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안전 크리프 B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한 이 크리프 B가 여기서 주어진 안전 크리프 B보다 크면은 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 델타 H는 뭐냐면은 여기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니까 2m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공식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D는 이제 여기 근입 깊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문제에서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3분의 L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댐의 이 길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안전 크리프 B보다 커야 된다. 계산하게 되면은 D가 나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크리프 B가 안전 크리프 B보다 커야 안정하다. 이렇게. 이게 몇 문제 나옵니다. 외워야 돼. 5번 다음과 같은 모래지반에 위치한 댐의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시오. 이게 뭐 세이프 크리프 B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한 크리프 B가 세이프 크리프 B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안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면은 안정한 거예요. 안정성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한 다음에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합니다. 델타 H 같은 경우는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니까 2m 넣고요. D는 이제 근입 깊이니까 5m 이렇게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L은 이제 전체 길이니까 여기 전체 9m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그럼 정리하면 얘가 6.5가 나오나 봐. 근데 세이프 크리프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계산했는데 얘가 한 5 정도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불안정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게 이제 답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 좋지.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제가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수를 획득하기에는 좋다는 얘기예요. 6번 다음과 같은 모래지반에 위치한 댐의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시오. 또 하면 되죠.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안전율이 뭡니까?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저항력 이렇게. 그럼 이 외력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외력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가면 되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저항력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내가 여기서 계산한 이제 이 크리프 B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도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봐봐요. 내가 계산한 값이 이 안전 크리프 B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안정하니까 이게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항의. 그래서 얘가 이제 계산한 게 이 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해볼게 또.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는 거고 델타 H는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니까 2m 이렇게 있고 D는 근입 깊이니까 5m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은 이제 여기 전체 길이니까 9m 여기 들어가. 그럼 얘가 이제 크리프 B인데 얘가 커야 좋은 거니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크리프 B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모 분자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제대로 해주면 풀 수가 있어요. 됐고. 7번 이것도 외우는 거죠. 볼게요. 다 이거 수업 시간 때 했던 겁니다. 이론서에 있죠. 이거 여러분들. 모래지반에서 지하 수위 이하를 굴착할 때 흙막이공의 기초 깊이에 비해서 배면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굴착저면의 모래 입자가 지하수와 더불어 분출하여 굴착저면이 마치 물이 끓는 상태와 같이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며 이 현상의 방지 대책을 3가지 쓰시오. 이게 뭡니까? 이것만 보면 알죠. 물이 끓는 상태와 같이 되는 현상. 이게 이제 보일링 현상이죠. 이게 보일링 현상이 이렇게 있는데 보일링이란 분사 현상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분사가 뭡니까? 물이 위로 가면서 이 물과 같이 흙이 같이 이동하는 게 그러니까 뿜어져 나오는 게 분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분사 현상이 발생할 때 지표면에서 흙이 부글부글 끓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 이게 영어로 보일링이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일링 현상. 이거 쓰면 답이고요. 됐고. 이 현상의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는데 여기 뭐 분사 있고 뭐 보일링, 파이핑, 히빙 있는데 얘네들 다 비슷한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보일링 보고 있는데 그냥 히빙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딱 있어 흙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냐면은 흙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흙이 뿜어져서 나오면은 이제 분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표면에서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되면은 이제 뭐 보일링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은 히빙이 되는 거고, 사실 얘네들은 뭐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걸 막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 지하 수위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저하시킵니다. 물을 조금 배수를 시켜요. 왜냐면은 이 물이 또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면 좋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 벽의 근입 깊이를 증가시킨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깊게 밑에다가 이렇게 박습니다. 이 깊게. 그러면은 이제 이 흙이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됐고. 여기 밑에서도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커지고. 됐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근입 깊이를 깊게 하게 되면은 이 물이 흐르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동수경사가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물이 흐른 길이가 굉장히 커지면 이 동수경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빙 같은 거를 또 방지를 시킬 수가 있고, 히빙 보일링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굴착 저면의 연약 지반을 개량한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 있는데 여기 흙이 굉장히 연약하니까 여기 흙을 좋게 개량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방금 제가 설명한 거를 조금 이해하면은 외우는 게 조금 수월하겠죠. 아니면은 그냥 단순 암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8번 모래지반에서 지하 수위 이하를 굴착할 때 흙막 이공의 기초 깊이에 비해서 배면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다 똑같아. 앞에 있는 문제 그대로 붙여넣기. 굴착 저면의 모래가 지하수와 더불어 분출하면서 굴착 저면이 마치 물이 끓는 상태와 같이 되는 현상을 보일링 또는 퀵샌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일링이 있고 퀵샌드는 이제 분사잖아요. 분사.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다 비슷한 애들입니다.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3가지를 쓰시오. 방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이해 못하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쓰는 게 답이니까. 됐고요. 9번 히빙의 정의와 방지 대책을 2가지만 쓰시오. 일단 히빙의 정의가 뭡니까? 그럼 일단 외워야 돼. 히빙이라는 것은 굴착 배면토 중량과 제하 하중이 지반의 전단 강도보다 크게 돼서 배면토 지반이 침하하고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외워집니까? 잘 안 외워집니다.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봐. 봐봐. 그대로 생각을 해봐. 히빙이 뭐라고 했냐면은 흙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지금 히빙이랑 굴착 배면토 중량이라는 것은 굴착 배면토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의 흙의 무게가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배면토 중량과 제하 하중이라는 얘기는 여기 위에 이렇게 얹혀진 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밑으로 내리고 여기 있는 하중도 이렇게 밑으로 내리죠.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그러니까 얘랑 얘 합친 애들이 지반의 전단 강도보다 크게 돼서, 지반의 전단 강도는 얘네들은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저항하는 힘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냐면은 파괴면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흙의 전단 강도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전단 강도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외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에 이제 저항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력 2개가 이 저항력보다 커졌다는 얘기죠. 외력 2개가 이 지반의 전단 강도, 이 저항력보다 크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울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딱 봐봐. 배면토 중량과 이 외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제하 하중이 흙의 전단 강도보다 커서 얘가 움직여서 배면토 지반이 침하하고 굴착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니 봐봐 여러분들, 흙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배면토가 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면토가 침하하고요. 배면토가 침하하고 여기가 굴착면이에요. 굴착면이 부풀어 오르겠죠. 굴착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써놓고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 됐고. 히빙의 방지 대책을 2가지만 쓰시오. 이건 팁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덜 외우고 문제를 맞추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히빙이나 파이핑이나 분사나 다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히빙의 방지 대책에 뭘 쓰면 되냐면은 여기 파이핑 분사 방지 대책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만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여기 뭐였어? 보일링 퀵샌드의 방지 대책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갖다가 히빙에다 쓰면 돼요. 여기 히빙 요만큼이 이제 요겁니다. 히빙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썼으면 좋겠고, 여기 뭐 밑에 여기 뭐 4번, 5번, 6번 얘네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써놨냐면은 혹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뭐 2가지가 아니라 뭐 5가지 이렇게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써놨는데 뭐 쓰면 되겠어? 봐봐. 이걸 히빙을 방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굴착면에 하중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봐봐. 얘가 흙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 이 굴착면에 하중을 제외하면 얘가 흙이 부풀어 오르지 않겠죠. 그 얘기하는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토를 제거해서 하중을 제거한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조금 이제 흙을 이렇게 깎아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고. 뭐 굴착 시 전면 굴착보다 부분 굴착을 한다. 내가 여기 흙을 요만큼 흙을 파낼 건데 한꺼번에 파내지 말고 부분적으로 파내라. 왜냐면은 어느 정도 여기 흙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외워서 쓰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외우면 됩니다. 10번. 여기서부터 이제 히빙에 이제 안전율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이건 이해해서 푸는 겁니다. 잘 들어봐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그림과 같은 말뚝 하단에 활동면에 대한 히빙 현상의 안전율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안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히빙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력분의 저항력은 외력분의 저항력인데, 여기는 내가 이제 외력 모멘트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저항 모멘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가 회전 중심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럼 내가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요거부터 합시다. 이 점에 대해서 히빙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외력 모멘트는 누가 발생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히빙이 지금 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애가 누굴까요? 누구긴 누구겠어. 여기 배면토 흙의 이 무게겠죠. 무게. 이 무게가 이 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이 외력 모멘트는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이제 W가 되는 거고요. 이 점에서 W까지의 모멘트 파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아니 얼마냐면은 얘가 지금 이게 원이에요. 원. 그럼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겠죠.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여기 사각형이니까 여기가 2분의 R이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R이 들어간 겁니다.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그럼 내 무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원래 무게라는 것은 부피 곱하기 단위 중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가 지금 2차원 평면이니까 부피 대신에 여기다가 면적 이렇게 쓴 겁니다. A 간말을 쓴 거예요. 나머지 대입합니다. A가 얼마일까? 배면토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면은 반지름이 4m니까 4m 곱하기 20m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감마는 이 감마가 18kNm 미터 삼승이니까 들어간 거고, 2분의 R인데 R이 4m니까 2분의 4m 들어가니까 얘가 외력 모멘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 끝낸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쓰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저항 모멘트는 누가 발생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해. 그럼 누가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하냐고. 누가 저항을 하냐면은 여기 있는 흙이 이제 전단 강도가 이렇게 있겠죠. 전단 강도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하겠지. 저항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전단 저항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하나씩 쓰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 봐봐.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전단 강도라는 애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단 강도가 30kN/m 제곱인데 이거에다가 여기 길이를 이렇게 딱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럼 나 이제 뭐 여기 C2에다가 여기 길이를 곱해야 돼. 이게 뭘까? 원주입니다. 원주. 그러니까 원호의 길이인데 원호의 길이는 우리가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세타가 얼마일까? 세타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180도잖아요. 그죠? 180도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파이가 여기 딱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얘가 이제 힘이 된 거예요. 힘. 근데 모멘트는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인데 모멘트 파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죠. 그래서 R이 딱 들어간 거고요.
그럼 내가 여기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이 점을 기준점으로 여기 이렇게 전단 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어. 그러니까 C1이 딱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에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여기 길이를 딱 곱해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딱 바꿔줘야 돼. 그래서 C1 곱하기 H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럼 내가 하나의 힘으로 딱 변경이 된 거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 모멘트 파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게 반지름이죠. R이니까 여기 R을 딱 갖다 놓습니다. 나머지는 대입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서 씁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고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C2가 얼마냐면은 30kNm/m 제곱이 있고요. R은 4m니까 넣고 끝났고, C1이 얼마냐면 20kNm/m 제곱이니까 있고, H가 높이가 20m고요. 그 다음에 R은 4m입니다. 정리하면은 저항 모멘트가 이렇게 나오고, 얘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천천히 하면 된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참 더 나와. 볼게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바로 합니다. 그림과 같은 말뚝 하단의 활동면에 대한 휘빙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전율은 외력분의 저항력인데, 휘빙은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회전 운동이 발생을 하니까 외력 모멘트 분의 저항 모멘트 이렇게 할 거고, 외력 모멘트는 누가 발생시킵니까? 얘가 발생시키니까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하면 되겠죠? W 곱하기 2분의 R 이렇게 한다. 됐고, W는 A 곱하기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A는 내가 배면토의 면적이니까 여기 10m 곱하기 20m, 여기 이제 단면적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감마가 이제 18kNm/m3이 있고,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10m니까 넣으면 바로 이제 외력 모멘트 끝났죠. 하나 됐고, 저항 모멘트 누가 발생시킵니까? 여기 C2가 있으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C2 곱하기 내가 원주 길이를 해줘야 되니까 C2에다가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R 곱하기 세타 뭔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내가 힘이 된 거고, 여기다가 내 모멘트 파이 길이를 딱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내가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C1 곱하기 H 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내가 집중하중으로 변환을 해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멘트 파이 길이가 이제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을 갖다 놓는다. 또 열심히 대입을 합니다. C2가 얼마야? 60 들어가고, 반지름은 10이니까 여기 10 갖다 넣고, C1이 32니까 갖다 넣고요. H가 20이고 R은 10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계산기가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뚝딱뚝딱. 갖다 넣으면 답이에요. 쉽죠? 하다 보면 쉽습니다. 쉬워야만 해. 계속 나오니까 합니다. 휘빙의 정의와 방지 대책을 두 가지만 쓰시오. 휘빙의 정의가 뭡니까? 이거 외워서 쓸 겁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외워서 써? 어떻게 합니까? 이 배면토 중량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없지만 여기 내가 하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면토 중량과 하중이, 그러니까 배면토 중량과 제하 하중이 뭐보다 커야 돼? 이 흙의 이제 이 전단 강도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집안의 전단 강도보다 크게 돼서 배면토에 치마가 발생을 하고,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융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배면토에 치마가 발생을 하고 굴착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이걸 왜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갖다가 쓰세요. 됐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시공되어 있는 널말뚝에서 휘빙에 대한 안전율을 검토하시오. 안전율은 1.2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전율을 계산했을 때 얘가 1.2보다 크냐 작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합니다.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고, 휘빙은 회전 운동이니까 외력 모멘트 분의 저항 모멘트다. 그럼 외력 모멘트는 누가 발생을 시키냐? 여기 배면토 중량이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이런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휘빙의 정의가 굴착 배면토 중량과 제하 하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려한 외력 모멘트는 요것만 고려한 거예요. 굴착 배면토 중량만. 근데 만약에 제하 하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7급 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Q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만큼의 제하 하중이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Q 곱하기 여기 R 하게 되면은 이제 얘를 집중하중으로 변환을 했고, 그럼 여기서부터 집중하중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또 2분의 R이니까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 되겠죠. 이 식에.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토목기사 실기에 이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W는 원래 부피 곱하기 단위 중량인데 2차원 평면이니까 A 곱하기 감마 이렇게 할 거고, A는 이제 여기가 6 곱하기 15m니까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감마가 얼마야? 감마가 16kNm/m3이고 R은 이제 6m니까 정리하면은 외력 모멘트 나왔다. 됐고, 저항 모멘트는 여기 C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원호 길이 곱하면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C2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됐고, 여기까지 내가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됐고 모멘트 파이 길이 곱했고요. 그 다음에 C1에다가 H 곱하면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됐고, 여기까지가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됐고 모멘트 파이 길이 딱 곱해줬고, 또 대입합니다. C2가 29고요. 그 다음에 R이 6m니까 여기랑 6 갖다 넣고, C1이 11 이렇게 있고 H가 문제에서 1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6이니까 또 나머지는 계산기가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그럼 저항 모멘트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럼 또 이 계산기 두드리면은 0.99가 나오는데 얘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1.2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1.2보다 작죠. 그러니까 그냥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다야. 13번 빠르게 합시다.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래요. 근데 얘는 뭐 그게 없네. FS를 얼마로 봐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안전율을 1.2로 검토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별도의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전율은 1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안전율을 쭉 구한 다음에 얘가 이제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요. 천천히 또 합시다.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인데 히빙은 회전 운동이니까 외력 모멘트 분의 저항 모멘트 이렇게 할 거고, 외력 모멘트는 누가 발생시키냐? 여기 내가 지금 이게 배면토밖에 없으니까, 상대하중이 없으니까 얘가 돌아가는 것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W 곱하기 2분의 R 썼고, 무게라는 것은 원래 부피 곱하기 단위 중량인데 2차원 평면이니까 부피 대신에 단면적 갖다 넣고, 면적은 6 곱하기 18m 맞죠? 됐고, 그 다음에 감마가 얼마야? 감마가 18kNm/m3이 있고, 그 다음에 R은 6m죠. 6m 갖다 이렇게 되면은 외력 모멘트가 나온다. 됐고, 저항력은 지금 얘가 C2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원주 길이 곱하면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C2 곱하기 원주 길이니까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까지가 집중하중으로 변환했고, 여기다가 이제 모멘트 파이 길이 곱하고요. 그다음에 C1이 있는데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이를 곱하게 되면 집중하중으로 변환하겠죠. 그래서 C1 곱하기 H가 있고, 얘가 이제 힘의 크기고 모멘트 파이 길이는 R을 딱 곱해주면 되겠죠. 또 열심히 대입을 해. C2가 30, 그 다음에 반지름이 6m니까 넣고요. 그 다음에 C1이 문제에서 12가 있고 H가 18 있고 R이 6이니까 또 정리하면은 저항 모멘트가 나온다. 그래서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 이제 뭐 0.8 이렇게 나오나 봐요. 얘가 이제 1보다 작으니까 불안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고, 히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안에 방지대책, 히빙 방지대책이 써라. 이거 쓰면 됩니다. 아까 했던 얘기. 근데 일단 뭐 여기까지만 쓰면은 좋아. 여기까지만. 여기는 중복이니까 뭐 분사나 뭐 파이핑이나 히빙이나 똑같으니까 이거 쓰면은 답이다. 됐고요. 14번 빠르게 합시다. 히빙 현상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과 같은 말뚝 하단의 활동면에 대한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시오. 그리고 이제 FS 안 줬으면은 FS는 1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고 히빙은 회전 운동이니까 얘 대신에 외력 모멘트, 얘 대신에 저항 모멘트. 그러면 외력 모멘트는 누가 발생시키느냐? 여기 배면토 중량이 발생시킨다. 이 점을 기준으로. 그럼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니까 W 곱하기 2분의 R이고, 무게는 원래 부피 곱하기 단위 중량인데 2차원 평면이니까 부피 대신에 단면적 들어갔고, 단면적은 여기서 이제 6 곱하기 18m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감마가 이제 18kNm/m3이고 반지름은 이제 6m니까 2분의 6m다. 아니 뭐 숫자 하나 좀 바꿔주든지. 항상 이 반지름은 6m고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문제를 새로 만들기 싫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고. 뭐 학생들한테는 다행이지. 외력 모멘트니까 이렇게 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항 모멘트는 C2에다가 원주 길이 곱하면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되니까 C2 곱하기 원주 길이 R 곱하기 세타 있고, 여기까지가 내가 집중하중으로 변환됐고, 거기다가 이제 모멘트 파이 길이 딱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C1이 있는데 C1에다가 H 곱하면 집중하중으로 딱 변환이 됐고, 얘가 이제 힘으로 변환을 한 거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모멘트 파이 길이를 딱 곱한 거죠. 또 열심히 대입합니다. C2가 3N/cm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6m니까 넣고요. 그 다음에
C1이 1.2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이고 그 다음에 H가 18m, R이 6m다. 또 열심히 정리하면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넣게 되면은 또 0.8이 나오나 봐 이렇게. 그럼 1보다 작으니까 불안정하다 이렇게 딱 쓰면 되고요. 됐고. 그 다음에 희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안의 방지 대책을 3가지만 쓰시오. 여기까지 쓰면 된다. 여기까지는 언제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은 답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슬쩍 이렇게 한 5가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써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이걸 안 외우고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그럼 내가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은 방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려봐봐. 굴착면의 하중을 제외한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토를 제거해서 하중을 제거한다. 여기를 좀 이렇게 깎아내면은 이 하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굴착 시 전면 굴착보다 부분 굴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하게 파내는 게 아니라 흙을 어느 정도 놔두면은 좀 이렇게 눌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든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은 여기까지만 외워요. 오케이.